윤달이니까 이사 다 해도 돼. 산소 함부로 손 떼도 돼. 윤달이니까 모든 일이 무탈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었던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윤달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무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돈방석풍수 채널입니다. 윤달에 관해서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실제 고서와 기록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기록된 세시기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속세에서는 윤달이 되면 시집가고 장가들고 또한 마르다. 마르다는 것이 물이 마른다는 게 아니고 옷감을 재단하고 다듬는다고 할 때 우리가 마르다는 말을 씁니다. 마르다 제자로 해서 수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옷, 그 수의를 미리 마련하고 백사불기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꺼릴 것이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조선 후기에 기록된 구절이긴 합니다. 구절이긴 한데 그때도 이렇게 민중에서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해왔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제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한 역사적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그 당시부터도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민속 문화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것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로 신분이라고 하는 것,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왜곡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제라는 부분들도 점점 흩어지고 있다 보니까 핍박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도 한번 좀 양반들처럼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윤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윤달이라고 해서 아무 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윤달이라고 해도 똑같이 자연의 기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집 고치는 일을 하든 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원래 하듯이 좋은 날 받으시고 여러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지 이때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백사불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잘못됐다는 말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절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지니까 택일에 대한 날짜도 굳이 안 받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역으로는 이 시기에 또 조선 왕조실록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당시 왕도 그렇고 그 당시 큰 그런 신료들도 그렇고 보면 날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택일을 여러분들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렸죠. 택일은 풍수를 제대로 하는 저희 같은 그런 전문적인 곳에다가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셀프로 하시고 손 없는 날 하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나 민중에서 만들어낸 그런 정확하지 않은 문화 중에 하나가 지금 현대사회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측면의 연장선상에서도 그 결혼 날짜에 대한 것들 함부로 그냥 막 정하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걸 다 얘기 못 드리는데 그 결혼하는 날짜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완전히 남이었던 두 집안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날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인연이 이어지고 운이 결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날들보다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 결혼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원체 결혼 문화 자체가 뭐 격식 안 따지고 여러 가지가 다 흩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킬 것들은 사실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혼하실 분들 그 윤달이라서 막 하지 마시고 물론 예식장 잡기 어려운 건 압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좋은 날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나쁜 것들 없으니까 다 막 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에 수의복을 마련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수의도 역시나 이것도 좋은 날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시집 장가보다는 이 수의복 마련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제 하지, 언제 하지, 우리 부모님. 어찌하지라고 하면 뭐 지금 하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무탈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윤달이니까 산소 함부로 다 손대도 돼. 윤달이니까 이사 다 해도 돼. 이거는 틀린 것이고 윤달이니까 수의복을 해도 돼. 이 정도는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가지고 마련하셔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괜찮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 다음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그 당시 광주 봉은사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경기도 광주 봉은사,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서울의 봉은사 맞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이 경기도 광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광주 봉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 윤달에는 광주 봉은사의 도성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여성들이 와가지고 탑돌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탑돌이를 하면서 불공을 드리고 우리 집안 무탈하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서 재밌게 그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 여인들이 쟁례한다라고 합니다. 다툴 쟁자 올래자. 서로 앞다투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서로 앞다투어 가지고 우리 집안 평안하도록 하는 그 마음을 빌러 불공을 드리러 그렇게 절에 갔었다. 윤달에는 그렇게 절에 갔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냐? 윤달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윤달이 끝나고 나서도 그 한 달 그 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왔었다라고 합니다. 이 쟁례라고 하는 글자를 쓸 정도 같으면 그 당시 어땠었는지를 대강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앞다투어서 온다는 표현을 쓸 정도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구경거리나 나들이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러 갔던 것입니다. 어쨌든 만약 절에 가시는 분들 혹은 절에 대해서 어떤 거리낌이 없으신 분들 같으면 문화유산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윤달을 맞아서 절에 가시는 측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탑 있는 사찰 같으면 조상분들이 이렇게 탑을 돌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후손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빌어주셨구나 생각하고 탑을 돌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주시고 질문 주신 것 중에 보면 의미 있게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복숭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 적 없습니다. 아마 다른 분이 하시는 영상을 보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복숭아 왜 이 얘기를 왜 하지? 싶어가지고 제가 막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는데 일단 기록은 없어요. 기록도 없고 제가 배우면서 들은 것도 없어요. 복숭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악기를 쫓는 의미, 귀신을 쫓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복숭아 나무를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왕도 어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복숭아 나무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잡기를 쫓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아마 복숭아 자체가 그런 신령스러운 과일이고 그 악기를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이걸 벽사라고 하죠. 나쁜 걸 쫓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뭐 복숭아를 먹어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통적인 풍습은 없습니다. 복숭아를 먹고 좌두를 먹고 하는 건 없는데 그냥 드시면 됩니다. 제철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겠죠. 편하게 드시면 되고 이게 윤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복숭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왕조실록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해보자면 이 조선 왕 중에서 아주 효자였던 왕이 누구죠? 바로 정조입니다. 이 정조가 그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그 회갑년 잔치 때 어떻게 했냐면
복숭아꽃을 종이로 만든 그 도화를 3,000송이를 해가지고 어머니께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재현해가지고 지금 현대에서도 이렇게 문화행사로 그 지역에서는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복숭아 이거는 윤달과는 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없다라는 점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풍습이라고 하는 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것은 옛날 살았던 사람과 끊임없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그 역사학자 중 하나이니 H. 카가 말했었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는데 실상 풍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공간과 함께 어우러지고 느끼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배우되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현재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윤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윤달이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옛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봉은사 탑돌이 전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들이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했던 그 마음, 그 간절함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비록 종교나 신앙이 다를지라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전통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문화 말입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문화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가면서 의미 있는 윤달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할 때 우리의 정체성도 더욱 확고해지고 삶의 의미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 어제보다 오늘 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